안녕하세요. 지적인 즐거움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사람들과 이 긍정의 에너지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하지만 그 시험은 편안함이 아닌 시련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죠. 그리고 바로 그 시련의 순간에 약한 마음과 강한 마음의 차이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약한 마음은 두려움, 의심, 그리고 변명에 무너집니다. 반면 강한 마음은 주어진 환경을 딛고 일어나 적응하고 꿋꿋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성공, 행복, 그리고 삶의 충만함은 문제를 피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어떻게 마주하고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지만 어떻게 훈련시키느냐에 따라 당신을 가두는 가장 거대한 한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약한 마음은 언제나 쉬운 길만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강한 마음은 불편함 속에서 성장의 기회를 발견합니다. 약한 마음은 남을 탓하지만 강한 마음은 모든 것의 책임을 스스로에게서 찾습니다. 약한 마음은 작은 비판에도 쉽게 부서지지만 강한 마음은 그 비판마저 자신을 태우는 연료로 사용합니다. 이 차이는 타고난 재능이나 지능, 혹은 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정신력, 즉 멘탈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소식은 강한 마음은 당신이 지금 어디에서 시작하든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대, 시련 앞에서 약한 마음은 도전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도망치기 바쁩니다. 하지만 강한 마음은 도전을 더 강해지고 더 현명해지며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깁니다. 강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그 고통이 가르쳐주는 교훈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이죠. 인생이 우리 앞을 장애물로 가로막을 때 약한 마음은 그것을 불공평한 벌이나 자신의 앞길을 막기 위해 놓인 장벽으로 여깁니다.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불평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물으며 그 고통을 피할 방법만을 찾으려 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시도조차 하기 전에 포기하게 만듭니다. 눈앞의 어려움이 너무나 무겁고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장보다는 안락함을 원하고 결국 시련을 성공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증거로 해석해버립니다. 반면 강한 마음은 전혀 다른 렌즈로 시련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왜 나에게? 라고 묻는 대신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려 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모든 장애물을 벽이 아니라 디딤돌로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잠재된 힘을 발견할 기회로 여깁니다. 강한 사람들에게 어려움은 벌이 아니라 고난의 가면을 쓴 기회일 뿐입니다. 그들은 저항 없이는 어떤 가치 있는 것도 얻을 수 없음을 이해하며 바로 그 저항이 자신의 인격을 조각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약한 마음이 포기할 때 그들은 기회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믿음마저 잃게 됩니다. 하지만 강한 마음이 비틀거리고 넘어지면서도 계속 나아갈 때 그들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귀한 자산을 얻게 됩니다. 정복한 모든 시련이 자신의 갑옷에 겹겹이 쌓여 다음 전투를 더 잘 준비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으로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단지 경제적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불가능에 맞선 강인한 정신력의 승리였습니다. 그들은 삶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고 폭풍을 피하는 대신 끌어안았습니다.
폭풍우가 자신을 더욱 날카롭게 벼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약한 마음은 압박감에 으스러지지만 강한 마음은 바로 그 압박감 속에서 단련됩니다. 진정한 힘은 어려움의 순간에 비로소 드러나는 법입니다. 강한 사람들은 힘든 시기를 피해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힘든 시간을 향해 달려갑니다. 오직 도전의 정면으로 맞설 때만이 자신이 진정으로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험대, 실패라는 이름의 스승 실패는 마음을 시험하는 가장 위대한 시험 중 하나이며 약자와 강자를 명확하게 구분짓습니다. 약한 마음은 종종 실패를 끝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는 최종 판결로 받아들입니다. 한 번 넘어지는 순간 그들의 자신감은 산산조각 납니다. 실수로부터 배우는 대신 실패가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나는 실패했다. 그러므로 나는 실패자. 이 생각은 다시 도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고 그들을 주저하고 의심하며 쉽게 포기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들에게 실패는 길의 끝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강한 마음은 실패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에게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실패는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조정하고 다듬고 성장하라는 메시지임을 이해합니다. 모든 실수와 좌절은 변장한 교훈이며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를 가르쳐 줌으로써 효과가 있는 것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그들은 실패의 무게에 짓눌려 부서지는 대신 그것을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한 연료로 사용합니다. 약한 마음은 실패의 창피함에만 집중합니다. 실수를 머릿속에서 계속 되풀이하며 자신의 에너지와 자신감을 갉아먹도록 방치합니다. 반면 강한 마음은 정직하고 용기 있게 실패를 분석합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다음번에는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좌절을 디딤돌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러한 성찰적 접근은 실패를 지혜로 바꾸는 연금술이 됩니다. 역사는 수많은 예로 가득합니다. 위대한 발명가, 지도자, 선구자들은 성공을 이루기 전에 셀 수 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수천 번 실패했던 토머스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작동하지 않는 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은 고등학교 농구팀에서 잘렸지만 포기하는 대신 그 거절을 더 열심히 훈련하는 동기로 삼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 애들은 실패 그 자체가 적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진짜 적은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실패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을 정의합니다. 약한 마음은 실패를 영원히 아물지 않는 상처처럼 다루지만 강한 마음은 그것을 성장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한 걸음으로 여깁니다. 궁극적으로 실패는 강한 마음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설 때마다 그들의 회복 탄력성은 자라고 용기는 깊어지며 자신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시험대, 비판, 독인가 약인가. 약한 마음과 강한 마음의 가장 뚜렷한 차이 중 하나는 비판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약한 마음은 비판을 자신의 가치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합니다. 누군가 결점을 지적하거나 실수를 강조하는 순간 그들은 방어적으로 변하거나 화를 내거나 좌절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과 정체성을 분리하지 못하고 비판을 내면화하며 그것이 자신이 무능하다는 증거라고 믿어버립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낳고 성장을 제한합니다.
결국 약한 마음은 비판받을 수 있는 상황 자체를 피하기 위해 도전을 회피하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비판은 곧 거절과 동의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한 마음은 비판을 다르게 봅니다. 그들은 비판이 때로는 따끔하게 아플 수 있지만 성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부드럽게 오든 거칠게 오든 모든 피드백은 자신을 돌아보고 개선하고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압니다. 비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그들은 그 속에서 가치를 걸러냅니다. 이 말에 진실이 있는가? 이것이 나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라고 자문합니다. 자아와 성장을 분리하는 이 능력이 바로 강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누군가 그들을 의심하면 그것은 그들의 결의를 불태우는 연료가 됩니다. 누군가 약점을 지적하면 그것은 강화해야 할 영역이 됩니다. 그들은 비판이 자신을 부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만들어가는 재료로 사용합니다. 위대한 예술가, 지도자, 혁신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중 다수는 끝없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어떤 작가는 글에 가치가 없다는 말을 들었고 어떤 기업가는 아이디어가 어리석다며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약한 마음으로 그 비판을 들었다면 진작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강한 마음을 가졌기에 그 비판을 받아들이고 필요할 때는 배우고 무의미할 때는 무시했습니다. 약한 마음은 비판을 자신을 가두는 감옥으로 만들지만 강한 마음은 그것을 새로운 문을 여는 열쇠로 만듭니다. 약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이 자신을 자기의심의 덫에 가두도록 허용하지만 강한 사람들은 외부의 목소리가 자신의 잠재력을 규정하도록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성장의 문을 엽니다. 네 번째 시험대, 감정의 주인이 되는 법. 약한 마음은 선장 없는 배와 같습니다. 분노, 질투, 두려움, 슬픔과 같은 감정의 파도가 치는 대로 표류합니다. 감정이 결정을 지배하고 행동을 이끌도록 내버려 둡니다. 화가 나서 소리쳤어. 두려워서 포기했어. 질투가 나서 미워했어. 이처럼 통제되지 않은 감정은 일시적인 느낌을 영구적인 결과로 바꾸어 버립니다. 반면 강한 마음은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훈련된 상태입니다. 그들은 분노를 느끼지만 무모하게 폭발시키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것이 자신을 마비시키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슬픔을 느끼지만 그 속에 잠겨 익사하지 않습니다. 강한 마음은 감정을 인정하되 그것의 지배를 받기를 거부합니다. 맹목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현명하게 대응합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하고 충동이 아닌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감정적 규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는 것입니다. 강한 마음은 자기 인식의 습관을 기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한 걸음 물러서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감정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는가? 이 감정에 따라 행동하면 내 목표에 더 가까워질까? 아니면 더 멀어질까? 이 질문을 통해 그들은 나중에 후회할 결정을 피합니다. 마음속의 폭풍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규율이라는 키를 잡고 항해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시험대, 집중과 꾸준함의 힘. 약한 마음은 집중력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순간적으로 반짝이는 것에 쉽게 주의를 빼앗깁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지름길, 빠른 보상을 끊임없이 쫓지만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만큼 오래 헌신하지 못합니다. 흥분으로 시작했다가 그 흥분이 사라지면 그만둡니다. 오락가락하는 동기부여에만 의존할 뿐 꾸준함을 유지할 규율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수많은 미완의 목표와 깨진 약속들을 남긴 채 시작과 중단의 순환 속에 갇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강한 마음은 꾸준함이 폭발적인 노력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위대함은 하루의 영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날들의 끈기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산만함 대신 규율을, 일시적인 쾌락 대신 장기적인 보상을 선택합니다. 동기부여가 사라져도 그들은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기분이 아닌 약속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뛰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가장 재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 꾸준한 사람들입니다. 매일 조금씩 글을 쓰는 작가, 피곤해도 훈련하는 운동선수,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는 기업가. 이들은 모두 강한 마음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들은 끈기가 저항을 뚫고 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는 기술을 마스터한 사람들입니다. 6번째 시험대, 내 삶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 책임에 대한 태도는 약한 마음과 강한 마음을 가르는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약한 마음은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탓할 다른 사람, 짐을 대신 져줄 다른 사람, 문제를 해결해줄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가족 때문에, 상사 때문에, 사회가 이래서, 운이 없어서 라고 말하며 밖으로 손가락질합니다. 남 탓을 함으로써 일시적인 위안을 얻지만 실제로는 스스로 변화할 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반면 강한 마음은 정반대의 길을 택합니다. 그들은 책임감을 온전히 끌어안습니다. 설령 그것이 무거울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이다. 나의 선택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고 나의 행동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은 구조를 기다리는 대신 상황의 주도권을 잡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모든 사건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좌절이 자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좌절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 자신을 만들어가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체적인 삶의 힘입니다. 당신이 책임을 질 때 당신은 비로소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넘어져도 세상이 나를 밀어뜨려서 일어날 수 없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것이다. 일어서는 것은 나의 책임이니까 라고 말합니다. 결론, 당신의 선택 결국 약한 마음과 강한 마음의 차이는 지능이나 재능, 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도전, 실패, 비판, 감정, 그리고 책임이라는 시험에 직면합니다. 약한 마음은 변명을 선택하고 강한 마음은 성장을 선택합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을 둘러싼 환경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강하게 훈련시킨다면 어떤 실패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고 어떤 비판도 당신을 멈추게 할 수 없으며 어떤 좌절도 당신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강한 마음이 쉽고 편안한 삶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은 노력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당신을 시험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부서지기 쉬운 약한 마음으로 세상에 맞설 것인가? 아니면 어떤 시련에도 다시 일어서는 강한 마음으로 나의 역사를 써내려갈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이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뿐만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